전라남도 깊숙한 곳,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들어선 작은 마을에 박은희가 살았습니다. 1940년 늦가을, 감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던 날 태어난 은희는 이제 9살이었습니다. 마을 어디를 가든 은희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그 맑은 소리에 절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은희의 아버지 박상철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농부 중 하나였지만 가장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어깨는 넓었고 거친 손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만은 항상 온화했습니다. 상철은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논에서 일했지만 은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만큼은 반드시 집에 있었습니다. 은희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상철은 작업복에 흙을 털어내며 딸을 맞았습니다. 은희는 언제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친 작업복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아버지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제가 글씨를 제일 잘 쓴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은희가 똑똑하구나. 상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딸만큼은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집은 초가집이었고 방은 2개뿐이었습니다. 마루는 삐걱거렸고 겨울이면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있는 곳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호롱불을 켜놓고 은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최말수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35살의 말수는 원래 예쁜 얼굴이었지만 요즘 들어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화를 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은희가 다가가면 차갑게 밀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화가 나셨을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은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둘은 마을 뒤편 개울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물은 맑았고 버들개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상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말수는 밝은 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힘든 일이 있으실 거야. 사람은 누구나 그런 때가 있단다. 그럼 아빠도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은희가 있어서 아빠는 힘이 난단다. 상철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낚싯대가 흔들렸습니다. 아빠, 고기가 걸렸어요. 은희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상철은 웃으며 딸과 함께 낚싯줄을 당겼습니다. 손바닥만한 붕어 한 마리가 팔딱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와, 정말 커요. 그래, 큰 고기를 잡았네. 오늘 저녁엔 매운탕을 끓여 먹자. 아버지와 딸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개울물은 졸졸 흘렀고 하늘은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희에게는 세상의 모든 행복이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상철은 일요일마다 은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뒷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때로는 논두렁을 걸으며 들꽃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희야, 이 꽃이 뭔지 아니? 코스모스요. 맞아. 그런데 코스모스는 왜 이렇게 예쁠까? 몰라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피었기 때문이야. 풀도 사람도 제자리를 지켜야 잘 큰단다. 상철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은희는 아버지의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말들은 나중에 은희에게 삶의 지침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은 마루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상철이 있으면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적어도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은희야,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상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딸만큼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면 가슴을 움켜쥐곤 했습니다. 은희는 아직 몰랐지만 아버지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희는 부모님의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돈이 어디 있어?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하지만 괜찮아. 농사만 끝나면 나아질 거야. 상철은 아내를 달랬지만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단풍이 일찍 들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은희와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예전만큼 활기차지는 못했습니다. 개울가에 앉아서도 자주 기침을 했고 낚싯대를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작은 행복도 함께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논의를 하려 했지만 몇 걸음도 채 가지 못하고 주저앉곤 했습니다. 은희는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가 마루에 누워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개울가에 안 가요? 미안하다, 은희야. 아빠가 좀 아파서. 상철의 목소리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씩씩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희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작은 손으로 등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어머니 말수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남편이 아플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밤이면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에 모시고 가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니? 우리한테 그런 여유가 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1950년 2월 어느 추운 밤 상철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은희는 잠결에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여보! 여보! 말순이 남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맨발로 뛰어나가 마을 이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게 폐를 찔렀지만 은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우리 아빠가... 이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상철은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아빠! 은희의 목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의 장례는 마을 전체가 슬퍼하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가난한 농부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던 그를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슬픔은 홀로 남겨진 은희와 말순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순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때로는 은희를 바라보며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 아빠가 너만 생각하다가 무리했어.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말순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9살 은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원망이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상철이 농사짓던 노는 소작료를 낼 수 없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집세도 밀렸고 먹을 것도 부족해졌습니다. 은희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은희야, 오늘도 학교 안 가니? 담임 선생님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뭘 배워서 뭐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선생님이 돌아간 후 은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아빠가 선생님 되라고 했어요. 내 아빠는 없어. 현실을 봐라.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은희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따뜻했던 집은 이제 차가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여름 말순이 낯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이강호라는 그 사내는 30대 중반으로 술 냄새가 항상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희를 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아저씨가 우리와 함께 살 거야. 말순이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 사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싫어요. 내가 뭘 안다고. 우리가 혼자 어떻게 살아? 말수는 더 이상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강호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갔습니다. 강호는 일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도박을 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그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변호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점점 집안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은희에게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집에서 공부는 무슨 공부야? 빨리 커서 돈이나 벌어와라. 은희는 더 이상 아버지의 책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강호가 있는 곳에서는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은희는 강호와 어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애 좀 이상하지 않아? 맨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원래 그런 애야. 아버지만 따랐거든. 아버지 없는 애들은 버릇이 없어. 단단히 가르쳐야 해. 강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강호는 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야, 너도 이제 컸으니까 집안일 좀 도와라. 뭘 그렇게 무서워해? 그의 손이 은희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요. 어리긴 벌써 10살이잖아. 강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작은 돌무덤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무서워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은희는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자리를 지켜야 잘 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 자리가 어디예요? 은희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10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큰 결심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강호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놓은 작은 텃밭은 술병들로 어수선했고 마루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강호는 은희를 볼 때마다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은희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말수는 강호의 편만 들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너도 컸으니까 집안일을 도와야지. 말순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더 이상 모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엄마. 은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살 소녀에게 집안일은 버거웠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호는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순을 불쌍히 여겨 도왔지만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말순이도 참, 남편 죽자마자 저런 사람을 데려오다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은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은희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는데 이제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강호가 은희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너 학교 가지 말고 장에 가서 술 사와. 저는 학교에 가야 해요.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뭐, 이 작은 게 어른한테 대들어? 그 순간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호하는 대신 오히려 은희를 나무랐습니다. 은희야, 아저씨 말씀 잘 들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자신을 등진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은희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장에 가서 강호가 시킨 술을 사왔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상인에게 외상으로 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이 얘가 또 왔네. 어른들이 술값도 안 주고. 상인의 차가운 말에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친절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희는 마루 한 구석에 앉아 무릎을 안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이리 와서 인사해. 강호가 은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애가 버릇이 없네. 어른이 부르는데 왜 안 와? 강호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였습니다. 말순이 은희를 재촉했습니다. 얼른 가서 인사드려. 은희는 어쩔 수 없이 강호 앞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강호의 손이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끈적하고 불쾌한 감촉이었습니다. 착하네. 앞으로 아저씨 말 잘 들어야 한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순이 마을에 심부름을 간 사이 강호가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아저씨가 재미있는 놀이 가르쳐 줄까? 강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와봐. 강호가 은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희는 몸을 비틀며 도망치려 했지만 힘이 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마을에서 돌아온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강호는 재빨리 은희를 놓았습니다. 말순이 들어왔을 때 강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무것도 아니야. 은희가 놀다가 넘어져서. 강호가 태연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은희는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말순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가 무서워요. 왜? 뭘 했는데? 저한테 이상한 짓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순이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또 상상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시는데. 정말이에요. 엄마, 저는 그만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아저씨한테 고마워해야지. 말순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절망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은희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은희야, 요즘 많이 아파 보이는구나.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니? 은희는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믿어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희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공포였습니다. 강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말수는 점점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은희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작은 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농사에 관한 책이었지만 아버지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야, 아빠는 너를 믿는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은희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만으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강호가 은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잠든 척했지만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자니,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강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자리를 지켜야 잘 큰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호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왔습니다. 은희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 순간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강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은희는 그 틈을 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를 도와주세요. 밤은 깊어갔지만 은희에게는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은희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작은 결심이 은희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은희는 달라졌습니다. 작은 결심이 큰 용기로 자라났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호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마을 이장님 댁이었습니다. 이장 김덕수는 아버지 상철과 오랜 친구였습니다. 상철이 살아있을 때 자주 찾아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이장님, 저 박은희예요. 문이 열리고 김덕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은지야,
이른 아침에 웬일이니? 이장님, 저 도와주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절실했습니다. 김덕수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들어와.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이장의 부인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장님, 집에 온 그 아저씨가 저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 말해보렴. 은희는 며칠간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강호의 위협적인 말들, 이상한 손길들, 그리고 어제 밤에 무서웠던 순간까지 김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더냐? 엄마는 제 말을 안 믿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덕수의 부인이 은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은희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김덕수가 일어섰습니다. 그 사내가 뭔지 알아봐야겠다. 은희야,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확인해 볼게. 이장님,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된다. 위험할 수 있어. 여기서 기다려요. 김덕수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은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희는 이장 부인과 함께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김덕수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 사내 마을 사람들한테 빚이 많더라. 게다가 다른 마을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군.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마.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은희는 이장 부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상철이의 딸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김덕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사내를 왜 말순이가 집에 들였을까? 남편을 잃고 정신이 없었나 보지. 하지만 아이가 우선이야. 마을의 유지인 김영숙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교육받은 여성이었고 아이들을 아끼기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은희를 맡겠습니다. 영숙의 말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 씨,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상철 씨가 살아계실 때 은희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지 늘 자랑하셨잖아요. 저도 딸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라니, 영숙이 뭐라고 불러라. 영숙이 은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강호는 마을에서 쫓겨났고 말수는 정신적 충격으로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김영숙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혼자 사는 50대 여성으로 젊은 시절 도시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은희야, 너는 이제 내 딸이다.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하거라. 영숙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작은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모, 이 꽃들이 뭐예요? 코스모스란다. 예쁘지? 은희는 갑자기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피었기 때문에 예쁘다던 그 말이. 아빠가 코스모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 어떤 이야기였는데? 은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영숙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구나. 내 아버지는 철학자셨어. 철학자가 뭐예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란다. 내 아버지처럼. 은희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영숙은 은희를 학교에 다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은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은희야,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구나. 공부에 뒤처진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은희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영숙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모, 저 정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뭐든 될 수 있어.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말이 맞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몇 달이 지나자 은희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은희가 많이 밝아졌네. 영숙 씨가 잘 돌봐주시는구나. 역시 공부하는 아이는 달라 보여. 은희는 성적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글쓰기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이모, 내 어머니가 병원에서 많이 좋아지셨단다. 은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으세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날이 올 거야. 저는 아직 무서워요. 괜찮다. 천천히 생각해봐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영숙의 따뜻한 말에 은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은희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함께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공부도 잘하고 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은희가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바람이 코스모스 꽃밭을 흔들었습니다. 꽃들이 춤추듯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이 은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말요? 물론이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내가 겪은 일들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힘이 될 거야. 네.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멀리 갈지 궁금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지만 은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찾은 작은 빛이 이제는 큰 희망으로 자라났습니다. 제자리에서 꽃 피우기. 은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김영숙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사범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었던 교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은희는 정민호를 만났습니다. 체육교육과 학생이었던 그는 은희의 차분함과 따뜻함에 끌렸습니다. 은희 씨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하세요?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특히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은희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1962년 은희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이모,
정말 감사해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니?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은희는 첫 수업을 준비하며 떨렸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20명의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은희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자신이 진짜 원하던 자리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업 중에 은희는 유독 조용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8살 소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방과 후 은희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희는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고 있었고 어머니는 멍든 얼굴로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무력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담임 박은희입니다. 은희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몇 달의 노력 끝에 수진의 가정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수진은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만에. 선생님이 더 고마워. 은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다른 아이들을 구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965년 은희는 민호와 결혼했습니다. 영숙이 주례를 맡았고 마을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후 은희는 2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지영과 아들 성호였습니다. 은희는 아이들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과 격려로 키웠습니다. 엄마는 왜 화를 안 내세요? 지영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친구들의 엄마는 자주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화내는 대신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야. 은희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못 받은 관심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주고 싶었습니다. 교사로 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은희는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고 싶었습니다. 1975년 은희는 영숙의 집이라는 아동센터를 열었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김영숙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모, 제가 센터 이름을 영숙의 집으로 하고 싶어요. 내 이름을 왜? 이모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집이 되고 싶어서요. 영숙은 감동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은희를 도와 센터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영숙의 집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왔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 학대받는 아이, 방치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이에요. 은희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둘 사회로 나갔습니다. 교사가 된 아이, 의사가 된 아이, 간호사가 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된 아이들이 은희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은희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1985년 은희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말순이 병원에서 은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5년 만의 소식이었습니다. 은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민호가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괜찮겠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병원에서 만난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은희야, 정말 은희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말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원망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죠?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 모녀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대화했습니다. 3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희는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민호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세월이 더 흘러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은희는 환갑을 넘겼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영숙의 집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힘든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극복했다기보다는 그 경험을 다른 목적에 사용했어요. 어떤 목적인가요?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우는 일에요. 제가 받은 상처가 다른 아이들에게는 약이 될 수 있더라고요. 기자는 감동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2025년 현재 85세가 된 은희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습니다. 할머니, 이 꽃들 예뻐요? 손녀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 꽃들이 왜 예쁜 줄 아니? 왜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피었기 때문이야. 은희는 여전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 할머니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 힘든 일들이 할머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꽃이 석양빛에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은희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잘했죠? 제자리에서 꽃을 피웠어요. 바람이 꽃밭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의 삶은 이제 완성된 한 편의 시였습니다. 상처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사람을 만든단다. 은희가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삶을 사랑과 희망으로 바꿔낸 증인으로서 은희는 한국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습니다.